이유가 있겠죠. 1억 3,100인데 3,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표시 목록. 왜냐하면 뭘 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 건물 다 파는 줄 알고 들어갔대요. 알고 보니까 건물만 파는데. 그러니까 뭘 파는지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죠?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물론 등기부 등본을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등기부 등본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표제부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는 지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번이 돼 있고 201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일동의 건물 표시, 그 다음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 대지권 종료 비율. 자, 이거 건물 그러면은 제가 바로 뭘 구별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건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건물이다. 이거는 무슨 건물이다. 무슨 건물이에요? 예. 집합이냐 일반이냐를 구별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집합은 토지와 건물이 혼인하는 결합 형태를 취해요. 혼인하는 결합 형태. 근데 혼인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있어요. 혼인 안 하고. 일반 건물은 완전히 남남입니다. 남남.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서로 법률 관계가 없어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집합 건물은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이제 차차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나가는데 일단은 자, 이게 일동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은 등기부 등본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3. 그리고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는 2. 큰 토지. 요거는 대지권 등기 표시예요. 요게 4예요. 그 집합 건물은 건물 자체가 1, 3으로 돼 있는 게 있고 1, 2, 3으로 돼 있는 게 있고 1, 2, 3, 4 찍으로 돼 있는 게 있고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집합 건물이. 근데 통상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1, 2, 3, 4가 많겠죠. 1, 2, 3, 4. 이게 바로 토지 건물이 혼인신고에서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혼인신고가 된 겁니다. 이게. 대지권 등기까지 하면은 혼인신고가 된 거예요. 혼인신고가 되고, 여기는 한 개의 물건입니다. 한 개. 토지 건물이 합체가 돼가지고 한 개의 물건이에요. 근데 요걸 보세요. 요거는 자, 여기는 아예 토지가 없죠. 큰 토지도 없죠. 2라는 게 대지권 목적 토지입니다. 2도 없잖아요. 대지권 등기 표시도 없잖아요. 이건 아주 생으로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건물만 받는 겁니다. 이런 물건도 경매에는 덜어 있어요. 그리고 1, 2, 3은 뭐예요? 1, 2, 3. 이건 2라는 큰 토지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전유 부분이 3이에요. 3.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대지권은 없잖아요. 1,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만입니까? 건물 토지 다 포함입니까?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이 분류도 어느 책에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많이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집합 건물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나오면요 건물만 판다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토지 건물 다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토지 건물 다 판다는 거니까 4번 물건이죠. 만약 건물만 판다면 몇 번 물건으로 봐요? 3번 물건. 3번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번 물건은
그 자체로는 뭐 문제가 없는데 요거 찍은 뭐라 그랬어요? 또 찍은 네?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 등기. 별도 등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히 한 줄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별도 등기.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토지만 어떤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하자 등기가 붙어 있어요. 토지에만. 근데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이 가압류나 근저당을 어디다 둘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없어요. 근저당을 어디다 둬요? 을구에다 둬요? 그러면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원래 토지만 근저당이었거든요. 둘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대지권 등기 밑에 칸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까? 없는 물건입니까? 이거 있죠?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데 이건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일반 거래가 위험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집합 건물 매수하는데 표제부를 쫙 보니까 대지권 등기 밑에 별도 등기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은 그 등기를 토지 등기부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 얼마 지금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소유권 이전 받으면은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에 뭐 이자 내고 원금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내고 그러면은 경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경매로 그냥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 위험한 거고 경매에서는 여기 별도 등기가 만약에 별도 등기가 근저당이다. 자, 근저당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물건이죠, 물건. 아까 8가지 중에 맨 마지막. 물건 아닌 재산권을 뭐라 그래요? 채권. 물건 아닌 재산에 관한 권리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저당하고 그러니까 물건하고 채권은 성질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냥 물건은 누리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됩니다. 이전하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채권은 어때요? 막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받아가지고 만족을 받아야 되는 거죠. 채권은 만족을 받으면은 소멸해요. 물건은 그냥 소멸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물건은 여성의 권리, 채권은 남성의 권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1, 2, 3, 4. 근데 찍이냐 찍 아니냐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돼요. 찍이냐 찍 아니냐는.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되는데 표제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1동의 건물 표시, 2번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 3번 전유 부분 건물 표시, 4번 대지권 표시. 별도 등기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워졌죠? 그럼 별도 등기 없는 거예요. 일반 거래에서는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번호 4번이라는 거는 한 사건에요. 매각물건별로 개별 매각이 원칙이니까 복수의 매각은 일괄 매각이라는데 그거 원칙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채권자가 채무자 여러 개의 물건을 그 경매로 내보낼 때 여러 개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개별 매각으로 내보낼 때는 매각 물건 번호라는 걸 기재해야 돼요. 4번. 4번자 안 쓰면요. 번지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 물건 번호까지 잘 써야 돼요. 작성일자 최근에 있고, 최순위 설정일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말소 기준 등기라 그랬죠. 권리라 그러면은 권리라고 표현하는 책이나 뭐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절대 권리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소기니 이건 등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권리는 못 옵니다. 여기 등기 없는 권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못 옵니다. 등기만 와요. 이 말소 기준 등기하고 이 임차인, 여기 주거 임차권자니까 임차인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 참, 왜 여기 왜 전입신고일자 이거를 왜 안 써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안 쓰면요, 이거, 일단, 이거 안 쓰면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지식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고지식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원칙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표시가 안 됐다라는 거는 현황조사 집행관이 여기 가서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안 씁니다. 보통은 뭐 없음 뭐 이렇게도 쓰고 이제 하는데 뭐 공란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공란도 없다는 표시예요? 예, 그렇죠.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조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집행관의 가장 그 경매에서 두 가지를 조사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첫째, 매각 물건이 존재하느냐. 현장에 가느냐. 매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느냐. 왜? 존재하지 않으면 경매 진행 안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그 매각 물건에 누가 점유하느냐. 이거를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공란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안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리고 자, 4번 물건은 자, 요거 보세요. 요런 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에서 분석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조금씩 늘려 나갈 겁니다. 설명을. 우리가 그 권리 분석할 때 이 네 가지만 분석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다른 거 뭐 혹시 다른 거 있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권리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등기부상에 내가 취득을 해도 지울 수 없는 거. 이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등기부상에 취득을 해도 내가 지울 수 없는 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를 뭐라 그래요? 권리 등기예요. 권리 등기. 어떤 권리가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이것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소유권 취득해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인수되는 등기나 인수되는 등기. 등기에는 권리가 있고 또 뭐 이런 보존. 이 가처분이 대표적인 가처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나 가처분. 이제 권리에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청 가등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고 등기가 있고 예고 등기도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빼죠.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안돈돈이라 그랬습니다. 원칙은 안돈인데
돈도 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배당 요구하면 돈으로 변하는데, 배당 요구 안 하면 원칙으로 가서 뭐예요? 안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수되는 등기. 첫째, 소유권 가등기.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 근데 단 배당 요구 안 했을 때. 셋째, 가처분. 가처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가처분은. 자,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서 권리가 발생이 되고, 권리는 물권 같은 경우는 방해하면은 침해가 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안 주면은 침해가 되는 거예요. 만족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물권은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침해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단순하게 강제 이행이에요. 안 주니까 강제로 이행하는 거예요. 강제 이행. 물권적 청구권은 첫째, 목적물 인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목적물 인도. 내가 점유를 뺏겨갖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 두 번째는 방해 배제, 방해 제거,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방해 예방. 이렇게 있는데, 방해 예방은 경매에서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구권은 항상 우리는 이 권리를 안돈과 돈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반은 이제 아는 겁니다. 근데 안돈과 돈을 분류하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분류가 돼요. 돈을 청구하는 거냐, 돈 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안돈을 청구하면은 보존처분으로서 뭐를 해요? 가처분하는 겁니다. 보존처분, 가처분하고, 돈을 청구하면 보존처분으로서 뭐를 한다고요? 가압류하는 거예요. 가압류. 절차나 형식은 똑같아요. 돈이냐 안 돈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본안 소송을 합니다. 본안 소송. 왜? 판결문을 가지려고. 이 판결문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예요. 이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가지고 뭐를 해요? 강제 집행을 합니다. 이게 구제 절차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강제 집행은 또 뭐로 나눠요? 돈 집행하고 안 돈 집행으로 나눕니다. 이 보존 처분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집행, 안 돈 집행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안돈 청구권 가지고 가처분을 한 거예요. 안돈 청구권을 가지고. A가 있어요. A가 소유자입니다. 자, B가 매수자예요. 매수자. B가 이 아파트를 취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하면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발생이 되냐면은 소이청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소이청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물권은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8개 있죠. 소유청이라는 물권은 없었죠. 그럼 채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분류하세요.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잔금날 잠적했어요. A가 연락이 안 됩니다. 잔금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해가 된 거예요.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권리하고 여기 청구권하고는 이 용어가 똑같아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럼 보존 처분으로서 아까 보존 처분이 있고 소송이 있고 집행이 있다 그랬어요. 집행. 그럼 이 소유청은 돈입니까? 안 돈입니까?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안 돈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어떻습니까? 돈 안 돈?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끄트머리에 뭐 용역비, 또 임금, 예? 돈금자, 임금, 뭐 이런 거, 공사대금, 뭐 이런 거는 다 돈이에요. 돈 청구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돈이니까 보존처분 뭐를 한다고요? 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요. 처분, 금지, 가처분.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요. 여기 가처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매수자 B가 가처분 한 거예요. 청구권은 뭐라고요? 소유청이에요. 소유청. 근데 보존처분에서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피보전 권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처분하면은 무효가 되는 건데 이 A가 C한테 넘겼어요. C도 이걸 알죠. 가처분한 거 알고 C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얘네들 사이에는 유효인데 얘하고 얘 사이에는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인데 그럼 어느 때 얘가 무효가 되냐면은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소송할 때 그 소송 명칭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권자를 빼고 소송자를 붙이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걸 소송을 하면은 이제 뭐 이겼다고 치자고요. 비승소 확정. 승소 확정하면은 B는 집행을 하는데 돈 집행이에요? 안 돈 집행이에요? 네, 안 돈은 1대1 집행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돈 집행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빚잔치예요. 빚잔치. 빚잔치니까 막 기다려야 돼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배당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안 돈은 그냥 바로 그거를 이전해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 가서 단독 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 신청.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지식도 없고 바쁘니까 누구가 쌍방대리합니까? 법무사가 쌍방대리하죠. 법무사가 혼자 가도 공동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위임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아니거든요. 이런 소유권 이전 같은 거는. 근데 판결문 가지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광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B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B가 신청하면 B 소유권 이렇게 쓴다는 거죠. B 소유권. 이게 쓰고 C는 어떻게 돼요? A는 B로부터 소유권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C는 말소됩니다. B가 승소할 때 이제 이 종국적으로 C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되고. 가처분은 어떻게 돼요? 가처분도 자기 걸 자기가 가처분한 거니까 이거는 말소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돼요. 어쨌든 말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계약대로 A에서 B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가처분 안 했다. 이 건에서 A가 있고 B가
A를 상대로 소유청 소송을 해요. 소송 중에 C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이후에 B가 승소를 해요. 승소해갖고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각하예요, 각하. 왜? 얘는 지금 유효하죠?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수를 못해요. 여기에 가처분이 돼야 무효로서 말수시키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우리가 돈 들여서 막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집행을 할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게 보존 처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한 거고. 근데 여기에 공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으로 인수되는 등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도 없다. 근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인수되려면은 어떻게 인수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인수가 돼야 되냐면은, 말기등 앞에 가등기가 있다. 소유청 가등기가 있다. 또 말기등 뒤에 소유청 가등기가 있다. 자, 이거는 인수될까요? 소멸될까요? 이거 순서가 1, 2, 3이 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말기등은 뭡니까? 돈 등기인데 가장 앞선 등기죠. 향도예요, 향도. 이 말기등 뒤에 있는 거는 지워지고 이거는 인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왜? 말기등은 소유청 가등기 보고서 말기등 한 거죠. 뭐 가압류를 했던 근저당을 했던. 그러니까 이 등기는 장유유서입니다. 형님 먼저. 이게 철저해요. 먼저 이 말기등은 얘를 알지만 말기등은 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어집니다. 얘를 안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얘 안 지어지면 가격이 팍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얘 때문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 얘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좀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하나 또 할까요? 소유청, 피보존 권리가 가처분은 피보존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피보존 권리가 많거든요. 가처분. 소유청이에요. 피보존 권리가. 이 가처분이 있고 이 말기등이 있고 3. 소유청 가처분이 있어요. 자, 이거 인수됩니까? 소멸됩니까? 인수되죠? 인수되면 나중에 그 경매 받은 사람의 그 소유권도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은. 자, 이거는 인수됩니까? 소멸됩니까? 소멸됩니다. 왜? 이 말기등 뒤에 있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원칙만 일단 아시고. 그럼 말기등이 될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말기등이 될 권리. 말기등, 말소 기준 등기예요. 권리는 말기등 될 권리는 첫째 돈 등기해야 돼요. 돈 등기. 그리고 돈 등기 중 가장 앞선 등기해야 돼요. 가장 앞선 등기. 그리고 작용은 뭐예요? 작용은 인수, 소멸, 이걸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기등의 작용은. 그래서 항상 말기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등기는 경매에서 나타나는 돈 등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근저당. 근저당은 그 담보 물건이죠. 물건 중에서도 담보 물건인데 이 돈을
꿔준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은 경매를 넣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근저당. 그리고 가압류는 돈 등기입니까? 안 돈 등기입니까? 가압류. 아까 그랬죠? 보전 처분에는 돈 청구권으로 하는 게 가압류고 안 돈 청구권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가처분. 가처분은 돈 등기 아니에요. 가압류는 돈 등기예요. 가압류. 자, 돈 등기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등기. 일단 등기는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물건. 원래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이제 등기가 돈 등기가 되는 거. 질권이 있는데 질권은 유체 동산에 대한 질권은 등기가 안 되고 권리 질권만 등기가 돼요. 근데 이제 권리 질권은 이제 보통 이제 근저당이 되는 건데 말기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부기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빠지고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압류. 압류는 뭐라 그랬어요? 압류 뭐라 그랬습니까? 조세 체납.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발생하는 세금 채권. 물건 아닙니다. 세금 채권. 그리고 요거는 세금 채권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돈 관련 채권이라고 하면 되겠죠. 돈 관련 가압류는. 자, 내가 임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 그럼 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 아파트에 가압류 합니까? 가처분 합니까? 가압류. 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청구권은 다 뭐예요? 가압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채권, 압류, 그 다음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것도 등기사항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뭐 갖고 한다 그랬어요? 판결문 갖고 합니다. 판결문 갖고 하는 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뭐 갖고 해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 이런 물건 가지고 하는 게 임의경매, 개시결정.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건 법원에서 판결 받아갖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돼 갖고 하는 게 임의경매, 개시결정인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거는요. 압류해서 환가해서 현금화예요. 환가해서 배당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압류의 효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러면 압류해서 환가해서 배당하라. 여기다가 담보가등기라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돈을 꿔주고서 가등기 아니고 담보가등기. 근데 거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등기가. 왜? 법무사에서 무조건 수의청 가등기를 해서 그래요. 지금. 돈 꿔주고 하는 거는 담보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인쇄된 게 수의청 가등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담보가등기가 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우리 경매 이제 공부할 때 말기등이 될 수 있는 권리 등기 해가지고 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외우라 그래요. 외워서 제일 앞선 등기를 말기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말고 돈 등기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압류는 왜 압류예요? 빚잔치 하려고 압류하는 겁니다. 가압류는 임시 압류라서 압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제경매 이거는 압류해서 환가해서 배당 다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거는 다 압류입니다. 압류. 이거는 권리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 자체를 등기한 게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 방법의 일환이에요. 집행 방법입니다. 방법 등기, 집행을 위한 등기예요. 집행 등기라고 이런 정식 용어는 없지만 이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을 위한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 용어가 뭐냐면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처분을 제한한다. 왜 처분을 제한해요? 빚잔치 해야 되니까. 빚잔치는 무조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끼리 서로 뜯어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압류 안 하고 빚잔치 하면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압류 그러면은 빚잔치 돈이고. 근데 가압류도 압류예요. 가압류도. 그리고 그냥 압류는 세금에 관한 압류 등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그 강제집행 압류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그러고 내용도 압류뿐만 아니라 환가 배당까지 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다. 그러니까 등기는 권리 등기, 이걸 권리 등기라고 해요. 이런 거. 이거를 권리 등기라고 해요. 등기는 권리 등기도 있고 권리 등기, 소유권 뭐 이런 거 다 권리 등기예요. 권리 등기도 있는데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도 있습니다. 많아요. 경매에서는. 이것도 이제 돈이냐 안 돈이냐 이제 처분 제한 등기는 가처분도 처분 제한 등기에 포함되거든요. 가처분만 안 돈이고 나머지 압류는 돈이다. 오늘도 너무 머리 아프게 해드린 것 같으네. 이것까지는 해야 이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법정지상권은 1, 2, 3, 4에서는 발생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매각물건 몇 번만 발생된다 그랬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 걸 따져야 되는 것은 아까 매각물건 유형이 1번, 2번, 3번, 4번 있다 그랬죠. 몇 번만 법치권 따져야 돼요? 2번, 3번. 1번하고 4번은 법치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비고란 보세요. 비고란에 비고란은 보통 뭐를 쓰냐면은 유치권이 있다면은 유치권 신고 있으면 이런 걸 씁니다. 유치권. 네 가지 섹터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임차권, 두 번째 인수등기 여부, 세 번째 법정지상권, 네 번째 유치권 여부. 이게 권리에 대한 하자를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비고란은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는 여기다도 써야 돼요. 이 밑에 보니까 전입일자가 2015년 5월 12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5년 5월 4일. 보증금은 1억 1천. 임차권을 분석을 할 때 임차권은 돈입니까? 안 돈입니까? 원래 원칙은 뭐예요? 안 돈입니다. 안 돈. 근데 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죠. 이제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있죠. 특별법에 의해서 이 돈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도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고 그럼 이제 안돈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돈을 먼저 분석하고 안돈은 인수되느냐 안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아까 그 말기등 기준으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 그러니까 말기등하고 그 임차권의 그 대항 요건은 점유하고 전입신고인데 이거는 잘 모른다. 보수적으로 우리는 이거 있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입신고이라고 말기등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해서 이걸 다음 날로 봅니다. 다음 날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다음 날. 말기등이 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 말기등이 대항 요건보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임차권이 승계되는 거예요. 승계. P한테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뭐 임대차 기간 고스란히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그럼 아까 1억 1,000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1억 1,000 고스란히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배당 요구를 한다면 또 돈을 따져야 되는데 이때 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최우선 변제. 둘째, 우선 변제. 근저당 같은 우선 변제. 이렇게 있는데 요건이 달라요. 최우선 변제는 이 대항 요건이 있잖아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대항 요건.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당연히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이거는 대신 뭐예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자끼리 순위를 정할 때 쓰는 거예요. 우선 변제자끼리.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에 있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는 없어도 된다. 이때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통으로 배당 요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그리고 안 돈 돈은 택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병존이라 그랬습니다. 병존. 쌍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임차권만 쌍칼을 휘두른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보증금이 1억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배당을 5천을 받았다. 5천만 원. 일부를 받은 겁니다. 5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은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배당 요구했다고 쫓겨나면은 6천만 원 손해잖아요. 6천만 원은 여전히 안돈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6천. 그래서 제가 쌍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는 다 택일 관계예요. 택일.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권은 워낙 그 어여삐 여겨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으니까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쌍칼을 휘두른다.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왜 대항하느냐? 전입일자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2015년 5월 12일, 여기는요, 2016년 7월 13일. 그러면은, 이 말기등이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 임차권은 소멸이 안 돼요.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P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요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돈 요구는 안 했어요. 그죠?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돈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원칙이 안돈이니까. 그죠? 만약에 돈 요구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근저당보다 더 먼저 받죠.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 기준일은 근저당권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그런데 임차권의 우선 변제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통상 확정일자예요. 물론 대항 요건이 뒤에 있으면은 대항 요건 그 다음 날. 근데 그건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늦춰진 날이거든요.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전입일자가 5월 12일, 확정일자가 5월 4일. 대항 요건이 D네요. D. 확정일자가 먼저예요. 전입일자는 5월 12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입주하기 전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날 그 계약서 갖고 확정일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그 우선 변제 순위 기준일은 언제냐면은 대항 요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대항 요건은 점유 전입 신고 일자 맨 마지막 날인데 대항 요역의 효력은 그 다음 날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일은 5월 1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13일 여기는 뭐 한참 앞서네요. 그럼 얘가 100% 다 받죠? 안 든 돈이면은 배당도 했다면은 100% 다 받죠? 그러면은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받으면 100% 받으면 없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 받지 못하고 뭐 90%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 얼마 있습니까? 10%에 한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게 임대차 보호법의 법률 규정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말도 안 돼요.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물권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올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낙찰자한테 그냥 대항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하겠죠. 그래야 빨리 이사 가니까. 근데 뭐 나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채무자하고 짜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저당권자하고 짜고도 배당 요구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건저당권자가 아니라 건저당권자는 이 지금 사람이 배당 요구해가지고 돈을 1억 1천을 받으면 건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 안 해도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가격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1억 1천이 인수가 되니까 우리는 1억 1천을 이미 지불한 그 지출 비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거 빠지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채무자하고 짜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채무자 겸 소유자 있죠.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이 이제 받게끔 한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못 받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배당 3천 얼마에 저게 지금 경매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3천에 받았어요. 낙찰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1억 1천하고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익 분석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투자 파트인데 수익 분석의 공식이 뭡니까? 일단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는 거죠. 그러면 총 수입은 팔린 가격이에요. 그건 아주 심플하죠. 근데 총 지출은 항목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 총 지출 항목을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매각대금 3,100만 넣는 게 아니고 인수대금 1억 1천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4천이 되죠. 그럼 총 수입이 뭐 감정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유찰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 받을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왜? 계산상 뭐 감정가 시세 뭐 1억 3,100이면은 급매물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뭐 1,0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은 안 이쁜 물건도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아우 이거는 절대 못해 이게 아닙니다.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왜?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금 있다가 좀 쉬고